조복순 할머니는 80을 넘긴 나이에도 혼자 힘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장도 직접 보고 고장난 수도꼭지도 손수 고쳤습니다. 매일같이 낡은 파카를 입고 검은 천가방을 들고 묵묵히 골목과 시장을 오가는 모습은 이웃들에게 그저 조용한 노인쯤으로만 보였죠. 그날도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겁게 들린 장바구니가 2개, 우산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발끝을 적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할머니는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젊은 부부가 안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더니 손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남자는 팔로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죠. 아, 냄새. 죄송한데 저희가 먼저 탈게요. 저희 아기 있어서요.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 냄새 진짜 못 참겠다. 엘리베이터 좀 따로 탔으면 좋겠어.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침묵.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장바구니에서 채소를 꺼내며 할머니는 거실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렇듯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냄새가 난대요. 참. 세상 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작은 건물 한 채에서 월세를 받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들과 얼굴을 마주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모든 계약과 관리는 부동산 대리인이 처리했고 사람들은 할머니가 건물 주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할머니는 탁자 위에 놓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조용히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3층 302호. 젊은 부부. 무례함 확인. 냄새 언급. 재계약 시 검토 대상. 글씨는 정갈하고 단단했습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건물 내가 주인이에요. 그날 밤 건물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씨는 곧 다음 날의 공기를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벽시계 아래에 붙였습니다. 임대관리 점검 주간. 방문 시 사전 알림 없음. 깔끔하게 적힌 글씨는 복도 게시판에도 1층 출입문 옆에도 붙여졌습니다. 이 건물의 세입자들은 그 공지를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관리실 직원이 대충 둘러보고 갈 테니 신경 쓸 일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관리실장의 윗사람이 바로 매일 복도를 걸어다니는 그 할머니라는 사실을. 할머니는 점검 체크리스트가 적힌 노트를 들고 각 층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굳이 누르지 않았습니다. 걸어 올라가며 벽에 붙은 광고지, 미세한 곰팡이 자국, 쓰레기 배출 상태까지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3층에 이르자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302호 앞에서 할머니는 노트를 폈습니다. 그 젊은 부부의 현관문 옆에 쓰레기 봉투가 하루 넘게 방치돼 있었죠. 생활태도 불량, 위생 미흡, 추가 메모 필요. 그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문이 벌컥 열리며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를 본 여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어제 그분이시죠? 무슨 일로 여기까지?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젊은 여자는 황당한 듯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뭔데 맨날 돌아다녀? 혼자 살면 조용히 좀 있지. 그 말이 복도에 퍼졌지만 할머니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동산 계약 서류가 담긴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302호 임대 계약서, 세입자 정보, 계약 갱신일, 그리고 재검토 표시가 붙은 분홍색 포스트잇. 그 위에 검은 볼펜으로 4글자를 또박또박 써넣었습니다. 직접 확인 요망. 오후엔 부동산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말해야 할 이유가 있었지요. 3층 부부 다음 갱신 전엔 내가 한 번 더 점검할 겁니다. 좀 더 꼼꼼하게요. 전화기 너머로 살짝 놀란 기색이 묻어났지만 대리인은 곧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머님.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 열고 고요한 바람을 맞으며 다시 한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강세영, 박종우 3층 302호. 물에. 단기 계약 검토. 비가 멈춘 창밖, 맑아진 하늘 아래.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날 투명하게 여겨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 집의 그림자이자 주인입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평소보다 느긋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아무 변화 없는 일상이었지만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용히 주머니에 넣고 이어폰 한쪽을 꽂은 채 건물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예전처럼 메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리까지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3층 복도를 지나며 할머니는 302호 옆 창문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살짝 열려있던 환기창 너머로 안쪽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의 날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인이 너무 자주 올라오잖아. 아니, 그 노인 도대체 왜 매일 건물 안을 어슬렁거리는 거야? 혹시 우리 감시하는 거 아냐? 남편의 목소리도 뒤따랐습니다. 걱정 마. 다음 달까지만 버티면 돼. 사실 이 집 전세금도 올려받은 거잖아. 그 노인 뭘 알겠어. 그냥 모른 척하지 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서 이 부부가 얼마나 건방지고 계산적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하고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노트를 펴고 녹음 내용을 다시 들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한자 한자 천천히 쓰였습니다. 302호 임대 사기 가능성 의심. 소리 확보. 추가 확인 필요. 할머니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흰머리에 깊은 주름을 가진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할머니는 동사무소에서 민원조사 담당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불법 건축 미계약 임대, 허위 신고, 수많은 사건을 파헤치며 30년을 보냈지요. 그 시절의 메모 습관과 관찰력은 여든이 넘은 지금도 손끝에 살아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을 가장한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각 층의 소화기 상태를 점검하는 척하며 302호뿐 아니라 다른 세대의 현관 앞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웃 간의 대화, 욕설, 뒷담화, 그리고 무심한 사람들의 태도. 그 소리들 속엔 할머니에 대한 평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할머니들 많아서 냄새나.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그 특유의 곰팡이 냄새 있잖아. 관리 좀 안 되나? 집주인 누구야 대체? 할머니는 말없이 그 모든 소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날 밤 할머니는 녹음기 메모리에 302, 소리일, 복도어 등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파일 하나하나의 번호와 날짜를 정리하며 작은 노트에 연동 표기를 적어두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할머니는 증거를 확보하고 판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용히 움직이는 눈과 귀, 그리고 이 건물의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미역과 멸치를 사러 갔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복순이 너냐?
복순이 맞지? 할머니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한 여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파지를 실은 손수레를 잡고 있던 그 여인은 바로 중학교 시절 친구였던 정옥이었습니다. 얼굴이 반쯤 주름으로 변해 있었지만 눈빛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둘은 시장 한쪽 포장마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잔치국수를 시켰습니다. 어쩜 이렇게 살다 만날까? 내가 너 젊었을 때 동사무소에서 일했다는 거 아직도 기억나? 그땐 누구 하나 못 속였잖아. 말없이 딱 보면 아는 눈. 할머니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말이 많고 눈치가 빠른 친구였습니다. 그녀도 이 건물 근처 작은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었고 가끔은 할머니의 건물 앞에서 폐지를 줍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는 정옥을 몇 번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지나쳤던 거리였습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당한 일이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옥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나도 그 집 애들 알아. 전세금도 남한테 떠넘기고 주차장에 차 대놓고는 이웃들한테 욕하더라. 여기서 욕 많이 먹는 집이야. 다들 몰래 뒤에서 수군대. 할머니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순간이었죠. 정옥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메신저 캡처. 그 안에는 302호 부부가 이웃과 나눈 불법 전대 관련 대화와 세입자끼리 나눈 욕설, 민원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 이거 어르신들 피해 안 가게 하려고 모아둔 거야. 근데 내가 직접 꺼내 쓰긴 어렵잖아. 혹시 너 쓸 수 있어?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이 조용한 건물 안에도 정의와 예의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머니의 곁으로 조금씩 모이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 할머니는 작은 종이 한 장을 1층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건물 내 불법 전대 및 위법 행위 점검 예정. 세입자 인터뷰 및 증언 수집에 협조해 주십시오. 아무 이름도 없이 조용히 붙은 종이. 그러나 그 글은 곧 입소문을 타고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진짜 주인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조용하고 낡은 옷차림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서서히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건물 안에서 조금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계단참 난간을 닦으며 혹은 2층 화단 옆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그냥 노인으로 여겼지만 할머니는 이미 그들의 작은 말 한마디, 발자국 하나까지 들으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2호 젊은 부부는 여전히 태도가 변함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엔 여전히 쓰레기 봉투가 며칠씩 쌓였고 엘리베이터 안에선 여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크게 떠들었습니다. 전세 돌려달라고. 어림도 없지. 임대인도 우리 사정 몰라. 우린 끝까지 버틸 거야.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천장 구석에 할머니가 붙여둔 작은 소형 녹음기가 그 모든 대화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노트에 날짜별로 파일 번호를 정리했고 녹음 외에도 사진, 이웃들의 증언을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이중계약 정황, 층간소음 민원, 쓰레기 무단 투기, 그리고 욕설까지. 그러던 중 202호에 사는 젊은 싱글 남자 세입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 공지 할머니가 붙이신 거 맞죠? 저 사실 302호랑 문제가 좀 있어서요. 이거 보관하고 있던 문자들인데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든 핸드폰 화면엔 302호 세입자가 관리비를 일부러 밀어내고 위층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젠 의심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증거 자료를 모두 USB에 담고 그 목록을 출력해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건 세입자 갱신 통보 전날까지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메모장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냄새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의 숨결 하나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커튼을 걷고 어두운 건물 외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2호 불이 켜져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실루엣으로 어른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기다린 이의 고요한 미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벽에 걸린 달력이 한 장 넘겨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임대 재계약 통보일이었습니다. 임대계약 만료일을 사흘 앞둔 날 할머니는 부동산 대리인을 직접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작은 접이식 탁자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철, USB, 그리고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302호 재계약 거절해 주셨으면 해요. 사유는 다 정리돼 있습니다. 대리인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늘 조용히 전화 한 통으로만 소통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단단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법적 문제 생기면 제가 증거 다 냈으니 참고하시고요. 녹음, 사진, 증언까지 있습니다. 말끝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말의 무게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끝으로 문서철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을 통해 302호 부부에게 공식 통보서가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현 거주 세대는 계약 연장 불가. 건물주 결정에 따라 퇴거 조치 예정. 몇 시간 뒤 건물 3층 복도에서 부부의 고성이 터졌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벽을 차는 소리,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따지는 날카로운 음성. 하지만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그 젊은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왜 저희만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관리비도 내고 문제된 거 없는데.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휴대용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노인 냄새 진짜 못 참겠다. 엘리베이터 좀 따로 탔으면 좋겠어. 걱정 마. 다음 달까지만 버티면 돼. 임대인도 우리 사정 몰라. 그냥 모른 척하지 뭐.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녹음기를 끄고 스피커를 조용히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냄새나는 노인이 아니라 당신들보다 오래 보고 더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할머니는 먼저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젊은 여자의 떨리는 눈빛이 스치듯 보였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노트를 닫으며 마지막 메모를 썼습니다. 침묵은 무기가 되기도 한다. 다만 그 침묵이 진실을 안고 있을 때만. 그날 밤 건물 전체는 조용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진짜로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302호 부부가 이사 나간 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좁은 골목을 겨우 빠져나가는 동안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은 조용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사건의 뒤에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 1층 현관문 옆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세입자 소통 간담회 개최 안내. 건물 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형성 목적. 장소 1층 창고 개방 공간. 주최 건물주 대표자. 공지를 본 사람들 중 일부는 눈을 비볐습니다.
그 대표자라는 글자 아래 작게 적힌 이름은 지금껏 그저 평범한 노인이라 여겼던 그 할머니의 본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담회 당일 의외로 많은 세입자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궁금해서, 누군가는 죄송한 마음에, 또 누군가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깨끗이 다린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정갈한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할머니의 말은 짧고 간결했지만 모두의 귀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젊은 부부, 싱글 남성, 할머니 또래의 노인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소통이 필요하면 벽보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로. 문제가 생기면 숨어서 말고 직접 말해주시면 됩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몇몇 세입자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그동안 몰라 뵀어요. 언제 한번 차라도 한 잔 괜찮으실까요? 할머니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용서와 단호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 건물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향기 나는 방향제가 놓였고 계단 참엔 누군가 가져다 놓은 화분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시작한 조용한 움직임이 사람들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 후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니어 삶의 존엄 강연회에 초청 강연자로 이 건물의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작은 마이크를 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결국 진실을 들려주게 돼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참석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서 답답했는데요. 오늘은 할머니 말씀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들린다니 다행이에요. 살다 보면 들리는 게 꼭 소리만은 아니니까요. 늦봄의 바람이 건물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창문을 열고 바람 속에 섞인 꽃냄새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그 바람이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귀에 낀 보청기 너머로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와 화단에서 물을 주는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칵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조용한 것 같지만 세상은 언제나 말하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302호 부부가 떠난 이후 건물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웃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생겼으며 무표정하던 얼굴들에 작은 미소가 섞이기 시작했지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할머니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고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라는 이름 대신 주인으로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된 것이지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1층 현관을 지나다 한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여자아이가 수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꽃이 드릴게요. 아빠가 나눠주래요. 작은 손에 쥐어진 꽃씨 봉투. 할머니는 허리를 살짝 숙여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인사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다시 심어야겠네. 며칠 뒤 할머니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노년의 삶과 권리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질문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노년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귀요. 세상이 말하는 걸 잘 듣는 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입. 그 대답에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이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보청기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 위엔 남편의 사진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기 이제는 잘 들려요. 나도 다시 말하게 됐고요.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은 뒤
보청기를 귀에 조심히 꽂았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 소리들을 듣고 기억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삶의 문장 하나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